이번 시간은 파트 3 전기 설비 시간이 되겠습니다. 전기 설비는 크게 1장부터 7장 각종 전선 및 전선의 접속부터 조명 공사까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암기 중심으로 외우는 형태로 공부하는 과목이 되겠고, 중요한 부분은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그것을 암기하는 형태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챕터 1. 각종 전선 및 전선의 접속이 되겠습니다. 전선에서 중요한 것은 전선의 구비 조건이 됩니다. 전선의 구비 조건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도전율이 높고 비중이 작을 것, 전류가 잘 통해야 되고 무게가 가벼워야 됩니다. 가유성이 풍부하고 기계적 강도가 클 것, 가공이 용이하고 기계적으로 튼튼해야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내구성이 클 것,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고 시공 및 보수 취급이 용이할 것, 중요하니까 꼭 암기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개념 잡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답은 3번이 됩니다. 밀도가 비중이 크고 가선이 용이할 것. 비중, 밀도가 크고가 아니라 작을 것이 되겠죠. 전선은 크게 단선과 연선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단선은 크게 1.5에서 70mm제곱으로 구성되어 있는 19종으로 되어 있으며, 이 단선은 하나의 도체로 이루어진 전선을 말합니다. 이러한 형태로 하나의 형태의 전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선을 우리는 단선이라 하고, 여러 가닥의 형태를 이렇게 꼬임 형태로 만든 전선을 우리는 연선이라고 합니다. 연선은 0.9mm제곱에서 1000mm제곱으로 총 26종이 존재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공식이 나오는데, 첫 번째 연선의 총 소선수를 구하는 공식이 나오고요. 두 번째 연선의 바깥지름을 구하는 공식이 나옵니다. 다음 세 번째 연선의 총 단면적을 구하는 공식이 나오는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선수는 다음의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n 값이에요. n은 중심 소선을 뺀 층수를 말하고, 예를 들어서 가닥수가 19가닥이 돼 있다. 그러면 층수 n은 2층이 되고, 그 다음 37가닥이라고 하면 층수는 3층으로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기 기능사에서는 3층까지 시험에 잘 나오니까 1층, 2층, 3층에 층수와 총 소선수는 암기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n값에 총 소선수를 주면은 그거에 맞는 층수를 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선의 바깥지름은 다음의 식으로 구할 수가 있고, 여기서 n은 중심 소선을 뺀 층수가 되고, D값은 소선의 지름이 되겠습니다. 소선이라는 것은 여기 나오는 연선 하나하나의 지름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연선의 총 단면적 라지 A 값은 전선 한 가닥의 전선 한 가닥의 단면적, 요거 하나의 단면적에다가 총 소선수를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지 A는 스몰 a 곱하기 연선의 총 권수 n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다. 위의 공식을 이용해서 개념 잡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경이 1.6mm가 되고, 직경 1.6mm, 이게 D가 되겠네요. 19가닥일 때 층수 n 값은 2층이 되겠죠. 그때 경동연선 바깥지름 D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D의 공식은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 곱하기 층수는 2층 더하기 1 곱하기
소선 하나의 직경이 1.6mm가 되니까 1.6을 적용시키시면 답은 8mm가 되겠습니다. 전선은 크게 절연전선, 그 다음 코드선, 케이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절연전선, 코드선, 케이블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때 사용되는 도체로는 구리, 알루미늄 등이 있으며 절연체, 즉 피복은 고무나 합성수지, 그리고 섬유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절연전선의 종류 및 약호는 다음 표로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확인을 하시면 되고 이 중에서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될 명칭과 약호는 OW, 옥외용 비닐 절연전선, DV,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은 전기 기능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절연전선의 종류입니다. 이거 두 개는 반드시 암기를 하시고 이외에 NR, 일반용 단심 비닐 절연전선, 그 다음 NV, 네온전선, 비닐 절연 네온전선, 그 다음에 NRI, NFI 이런 것들 한 번씩 시험에 나오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절연전선의 종류 및 약호는 OW 전선과 DV 전선 두 개를 암기하시고 나머지는 시험에 기출문제에 나오는 형태의 종류를 보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잡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의 기호.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은 DV 전선이라고 했습니다. 2-3 코드선요. 코드선은 소형 전기기계 기구에 접속하는 이동 전선에 사용되는 것으로 소선의 굵기가 아주 얇아서 전선 자체가 부드러우며 기계적 강도가 약한 특성이 있는 선을 말합니다. 재질은 취급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가효성을 지녀야 하므로 심선에 주석 도금한 연동선을 여러 가락으로 꼬아서 만든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코드선의 심선 색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선 색깔. 2심은 흑백을 사용하고 3심은 흑백적, 4심은 흑백 정록 색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드선 색상은 중요하니까 암기를 하시고 코드 및 형광등 전선의 허용 전류 표도 한 번씩 시험에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의 관계를 이용해서 개념 잡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다음 중 1.25mm 제곱의 코드선의 허용 전류로 옳은 것은 1.25mm 코드선의 허용 전류. 자, 아래 표를 보시면 코드 및 형광등 전선의 허용 전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경이 1.25라고 했고 허용 전류는 쭉 내려가 보시면 12A가 되겠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2-4 케이블입니다. 케이블은 1차 절연물로 절연을 하고 2차로 외장한 전선을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특징으로는 절연전선에 비해서 절연성 및 안정성이 매우 좋은 특성이 있습니다. 케이블의 종류 및 약호는 다음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을 체크를 해드리면 VV,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이라고 명칭되어 있죠. 그 다음 CNCV, 동심 중성선 차수용 전력 케이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고요. 그 다음 EV 케이블,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 그 다음 MI 케이블, 미네랄 인슐레이션 케이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거 하나, 둘, 셋, 네 가지는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용해서 개념 잡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특성이 우수하고 저압에서 특별 고압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용되고 내약품성이 우수한, 자, 여기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의 약호는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은 EV 케이블이라고 위에서 배웠죠. 캡타이어 케이블입니다. 캡타이어 케이블의 대표적인 형태는 고무 캡타이어 케이블이 있습니다. 고무 캡타이어 케이블은 추석 도구만 연동 전선을 종이 테이프로 감거나 무명 실로 감은 위에 고무 혼합물로 피복하고 내수성, 내산성, 내알칼리성, 내유성을 가진 질긴 고무 등으로 다시 피복한 것을 말합니다. 시험에서는 고무 캡타이어 케이블의 특징 4가지와 그 다음 고무 캡타이어 케이블의 종류 1종에서 4종까지 구분하는 게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체크를 하시고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의 내용을 이용해서 개념 잡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고무 30% 이상을 함유한 고무 혼합물로 피복하고 내유, 내산, 내알칼리, 내수성을 갖는 케이블은 어느 것인가 라고 했습니다. 캡타이어가 되겠죠. 캡타이어. 위에 보시면 내수성, 내산성, 내알칼리성, 내유성을 가진 질긴 고무 등으로 다시 피복한 케이블을 우리는 고무 캡타이어 케이블이라 했습니다. 자, 캡타이어 케이블 중에서 고무 피복 중간에 면포를 넣어서 강도를 보호한 것은 무엇인가 했습니다. 요거는 3종 캡타이어 고무 케이블의 3종이 되겠죠. 비닐 시스 케이블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플렉시블 시스 케이블은 시험에서 요게 나옵니다. 표가 나와요. 플렉시블 케이블의 형식 및 용도에서 분류와 형식을 숙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위의 내용을 이용해서 개념 잡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플렉시블 외장 케이블에서 습기, 그 다음 물기 또는 기름이 있는 곳에 어떤 형식을 쓰는가? 자, 답은 ACL인데 ACL은 외장 밑에 연피가 있습니다. 이 연피를 이용을 해서 습기, 물기 또는 기름기 등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용접용 케이블은 기호와 명칭 이거 4가지 사지선다로 나올 때 찾으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리드용 2종 케이블의 약호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앞서 제가 표를 봐달라라고 했습니다. 리드용 2종 케이블은 WNCT가 됩니다. 답은 2번 되겠죠. 자, 두 번째, 전선의 접속입니다. 전선의 접속 중에서 첫 번째, 전선 피복 벗기기. 피복을 벗길 때는 칼 등을 사용해서 전선의 손상을 주의하며 작업을 실시해야 되고, 그때 피복을 벗길 때는 연필 모양으로 피복을 벗깁니다. 연필 모양으로 피복을 벗긴다. 그리고 전선 접속 시 주의사항으로는 전선의 기계적 강도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말 것, 즉 80% 이상 전선의 강도를 유지할 것입니다. 요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접속점 부위에 전기저항을 증가시키지 말아야 된다. 당연한 내용이죠. 전기저항을 증가시키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접속 부분은 접속관 기구를 사용하거나 납땜 작업을 한다. 접속관 기구를 사용하거나 납땜 작업을 해서 위에 말한 강도를 유지시켜 줘야 된다. 자, 개념 잡기 문제를 봅니다. 다음 중 전선 및 케이블 접속 방법이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답이 보입니다. 1번 되겠고, 전선의 세기를 30%가 아니라 20%가 되겠죠.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을 것. 자, 두 번째 개념 잡기 문제입니다. 전선 피복을 벗기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전선 피복은 연필 모양으로 피복을 벗긴다고 했죠. 직각으로 벗기는 것이 좋다. 이게 틀렸네요. 답은 4번입니다. 세 번째, 전선의 접속 방법입니다. 자, 전선의 접속 방법 중에서 시험에
잘 출제가 되는 게 단선의 접속 방법. 요게 시험에 특히 잘 출제가 됩니다. 단선 접속일 때 예를 들어서 6mm 제곱 이하의 단선 접속에는 트위스트 접속이라는 것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거 시험 잘 나오고요. 그 다음 10mm 제곱 이상의 단선 접속일 때는 브리타니아 접속이라는 것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요거 두 개 꼭 암기를 하시고, 연선, 직선 접속일 때는 단권 접속, 그리고 복권 접속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한 번씩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쥐꼬리 접속은 정션 박스 혹은 조인트 박스 내에서 전선 간의 접속 방법을 말합니다. 반드시 박스 안에서 쥐꼬리 접속을 해 주셔야 되고, 전선 꼬임은 2에서 3회를 감아 돌려줍니다. 2에서 3회를 감아 돌려주시고, 배선과 기구 심선 접속 시에는 5회 이상 감아 돌려줍니다. 자, 위의 내용을 이용해서 개념 잡기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10mm 제곱 이상의 굵은 단선의 분기 접속은 어떤 접속을 해야 되는가? 10mm 제곱 이상. 자, 요거는 브리타니아 접속을 하죠. 6mm 제곱 이하의 단선은 트위스트 접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전선과 기구 단자 간의 접속 방법입니다. 슬리브 접속과 그 다음에 기구 단자 간의 접속이 있는데, 슬리브 접속은 옥내 배선에서 납땜하지 않고 접속 시 사용하며, 전선과 기구 단자 간의 접속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진동이 있는 기계 기구의 접속일 때는 이중 너트 또는 스프링 와셔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요건 체크해서 암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의 내용을 이용해서 개념 잡기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구리 전선과 전기 기계 기구 단자를 접속하는 경우에 진동 등으로 인해서 헐거워질 염려가 있는 곳에는 어떤 것을 사용하여 접속해야 되는가? 이중 너트 또는 스프링 와셔를 사용을 합니다. 특히 스프링 와셔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4-3 납땜 및 테이프. 납땜은 주석과 납의 함유량을 각각 50%인 재료를 사용하여 납땜 작업을 실시를 합니다. 테이프의 종류에는 면 테이프, 고무 테이프, 비닐 테이프, 니노 테이프, 자기 융착 테이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니노 테이프와 자기 융착 테이프가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니노 테이프는 접착성이 없으며 내온성, 절연성, 내유성으로 연필 케이블 접속 시 사용합니다. 자기 융착 테이프는 내오전성, 내수성, 내약품성, 내온성, 열화성이 우수한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개념 잡기 문제를 봅니다. 비닐 외장 케이블 및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접속에 이용되고 내수성, 내약품성, 내온성이 우수한 테이프는 다음 중 어떤 것이 되겠는가? 자기 융착 테이프가 되겠죠. 챕터 2 공구 및 배선 재료입니다. 자, 첫 번째 공구. 공구는 다음 표에 명칭, 실제 사진, 그리고 용도를 적어 놨습니다. 크게 어려운 게 없으니까 표를 참고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와이어 스트리퍼는 무엇을 하는 공구가 되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절연전선에 피복을 벗기는 공구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절연전선 작업 공구가 된다. 자, 표에 보시면 공구 명칭, 실제 사진, 용도들이 있습니다. 크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PC 테이프와 그 다음 철망 그립이 됩니다. 두 개의 역할이 참 비슷한데 PC 테이프는 전선관에 전선을 넣을 때 사용되는 공구고 철망 그립은 여러 가닥의 전선을 전선관에 넣을 때 사용되는 공구입니다. 비교를 하셔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개념 잡기 문제를 봅니다. 전기 공사에 사용되는 공구와 작업 내용이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 답은
4번이 되겠고, PC 테이프의 용도는 전선관에 전선을 넣을 때 사용되는 공구입니다. 전선관의 보호는 잘못됐죠. 측정 게이지입니다. 측정 게이지는 다음 표에 공구 명칭, 실제 사진, 용도를 넣어놨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의 내용을 이용해서 개념 잡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께, 깊이, 안찌름, 그리고 바깥찌름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공구는 무엇인가? 버니어 캘리퍼스 혹은 캘리퍼스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요. 세 번째, 측정용 계기가 됩니다. 이 측정용 계기는 계기의 이름과 어떤 것을 측정하느냐 이것만 아시면 돼요. 자, 먼저 매거는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기구고요. 네온 검정기는 전압의 충전 유무를 조사하는 계기가 됩니다. 콜라우시브르찌는 접지 저항을 측정하는 계기가 되고, 멀티 테스터기는 회로 시험기 혹은 전압, 전류, 저항, 그리고 토통 시험을 하는데 사용되는 기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3-5의 후코메타 같은 경우는 통전 중인 전선의 전류 혹은 전압 등을 측정하는 계기를 말합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자, 여기 절연저항이라는 명칭이 나옵니다. 이 절연저항은 무엇이냐면 전류가 도체에서 절연물을 통하여 다른 충전부나 기기의 케이스 등에서 새는 정도의 저항을 말하며, 이 절연저항이 저하하면 감전이나 절연 저항이 저하하면 감전이나 과열에 의한 화재 및 쇼크 등에 의한 사고가 증가합니다. 즉 감전이나 혹은 과열에 의한 화재, 사고 등이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접지저항이라는 게 나오는데, 접지저항은 땅에 매설한 접지 전극과 땅 사이의 전기저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측정용 계기에서는 계기의 명칭과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측정하는지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개념 잡기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다음의 검사 방법 중 옳은 것은 무엇인가? 답은 4번 되겠고, 콜라우시브르찌로는 접지 저항을 측정한다. 전기 배선 재료입니다. 전기 배선 재료 중 첫 번째 개폐기가 됩니다. 개폐기의 설치 장소는 인입구 및 부하 전류를 개폐할 필요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피주의 전원 측에 이 개폐기를 설치합니다. 요거 설치 장소 숙지하시고요. 개폐기의 종류로는 표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 해서 보시면 명칭, 그림, 특징, 그리고 용도를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념 잡기 문제를 봅니다. 열효과. 자, 여기서 열효과는 바이메탈이라는 서로 다른 재질이 다른 두 금속片을 부착을 해서 일정 이상의 온도가 흘렀을 때 그 온도에 의해서 그 철판이 구부러짐에 의한 특성을 이용한 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열효과에 의해 동작하는, 즉 바이메탈 특성을 이용해서 동작하는 계전기로 모터 과부하. 자, 여기서 모터 과부하라면 무조건 열동 계전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열동 계전기 혹은 EOCR이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는 열동 계전기를 더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모터 과부하 보호용은 열동 계전기. 자, 전멸 스위치는 전등 및 소형 전기기구의 전원을 온오프하기 위한
옥내 배선 기구입니다. 명칭, 그림, 용도 등을 표로서 정의해 놨기 때문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표에 명칭, 그림, 용도 등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개념 잡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등을 3로 스위치 2개를 사용해서 2개소 전멸하도록 하였다. 선의 가닥수가 맞는 것은 무엇인가? 단, 전원은 단상 2선씩을 한다. 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답을 4번으로 그냥 암기를 하시면 돼요. 이게 실제 결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일단 간단하게 보시면, 자, 지금 이것은 3로 스위치 2개를 이용해서 하나의 램프를 2개소에서 온오프하기 위한 단선 결선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 이것을 회로도 형태로 그림을 그려보시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은 어떤 거냐면, 위에 3로 스위치, 4로 스위치 실제 그림을 보시면 뒤편에, 스위치 뒤편에 이러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대로 이렇게 설계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대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먼저 R과 T가 단상 전원입니다. R과 T가 단상 전원입니다. MCB는 배선용 차단기가 되겠고요. 그대로 연결합니다. 여기 네모칸은 접속을 할 수 있는 정션 박스입니다. 자, 그러면 차단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두 가닥 넣고요. 그 다음 여기서 어디로 가냐면 3로 스위치 1번에 자, 여기 색깔을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색깔 칠하는 쪽으로 갑니다. 하나 갔고요. 그 다음 3로 스위치 1번에 연결 안 되어 있는 이 부분과 3로 스위치 2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 즉 연결 안 되어 있는 요 선과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이 선이 접속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조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인. 자, 그 다음 반대편 3로 스위치 1번에 요거 붙어 있는 점과 3로 스위치 2번에 떨어져 있는 이 부분이 연결되어 있죠. 즉 여기랑 이 선이 접속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로 스위치 2번에 색깔 칠했는 이 부분과 램프가 접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램프가 접속되어 있고요. 그 다음 램프에서 T로 가네요. 램프에서 이렇게 T로 접속됩니다. 그럼 실제 전선의 가닥수를 보시면 전원 부분에서는 선이 두 가닥 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이 위쪽 부분, 자, 지금 여기가 하고 여기가 S3 1번, S3 2번이 됐을 때 S3 1번 선가닥수 요게 되겠죠. 3가닥. 그 다음 S3 2번 또 선가닥수 3가닥. 이러한 형태로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그림 자체만 암기를 하셔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자, 세 번째, 콘센트 플러그 소켓입니다. 콘센트는 전기 기구에 플러그를 꽂아 사용하는 배선 기구를 말합니다. 형태에 따라서 노출형과 매입형이 있습니다. 이미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개념 잡기 문제를 봅니다. 위에 콘센트를 옥내 내성공사에서 심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1번은 일반 콘센트를 말하고요. 2번은 전멸기, 3번 똑같은 콘센트에 WP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방수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가 붙어 있으면 이것은 접지극 부지 콘센트라고 합니다. 자, 플러그입니다. 플러그는 전기 기구의 코드 끝에 접속하여
콘센트에 꽂아 사용하는 배선기구를 말합니다. 종류로는 멀티탭, 테이블탭, 아이언탭 등이 있습니다. 자, 3-3 소켓은요, 전선의 끝에 접속하여 백열전구나 형광 등 전구를 끼워 사용하는 기구를 말하며 키소켓, 키리스 소켓, 셉터클, 방수 소켓, 분기 소켓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 키리스 소켓은 분진 및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사용되고 있는 소켓을 말합니다.